한국 이름은 이정현이고요. 지금 브라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고급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지금 수셰프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년도 좀 더 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냥 바빠서 그냥 하루 정도 임시로 그냥 키친핸드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보스가 좀 잘 봐주셔서 계속 이제 키친핸드로 일을 하다가 이제 키친핸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해가지고 이제 쿡이 됐다가 이제 쿡에서 점점점 이제 매니저로 되고, 매니저에서 지금 수셰프로 올라가서 지금 수셰프로 일을 하고 있어요. 총 해서 한 12명, 이제 250명 수행 가능하고요. 네, 런치까지 해서 700명이 온 적도 있죠. 이 리버사이드에서 디셈버를 보내면은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다고. 브라질리안식 바베큐라고 슈라스코라고 전통 바베큐인데, 저희가 그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이드 메뉴가 같이 제공이 되고 무한으로 제공이 되고, 이제 바베큐 셰프가 이제 바베큐에서 이제 큰 꼬치를 이제 서브를 하면은 자리에서 잘라주는 형식이죠. 그래도 저희가 뷔페식이 이제 메인으로 잡고 있고, 이거 알라카트 메뉴도 따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런데 돈 벌러 왔죠. 한국에서 그렇게 스펙이 높지 않았어요. 내가 스펙 자체가 높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제가 요식업 쪽에서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벌 수 있는 이제 돈의 한계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사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 강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이런 게 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요리사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드니까, 이제 그럼 이제 내 가게를 이렇게 작게나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본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일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싶어서 온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먹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엔 영어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한 식당에 일하면서 진짜 뭐 약간 오지 식당? 오지 식당에서 일하는 게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오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7개월 일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했던 것보다는 대우도 더 괜찮고, 아무래도 호주 생활을 그때 많이 놓친 게 좀 아쉬워서 학생 비자로 원래 딱 1년 있으려고 다시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때 구한 게 지금 이 레스토랑이고요. 근데 학생 비자 때 그냥 하루 일할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 이제 구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건데, 단기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정보의 부재죠. 정보가 많이 없어. 육가공 업체에 뭐 100만 원을 주면은 소개를 시켜주겠다, 취업을 도와주겠다, 정착을 도와주겠다. 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100만 원을 내면은,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 혼자서도 어렵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제가 그 당시에 영어를 진짜 하나도 못했거든요. 먹을 때만 해도 거기에서 뭐 키친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존이 are you okay? Yes. Sorry. Yes. 속으로는 야 씨 이거 왜 이렇게 두어, 야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렇게 놓으면 좀 안정적이잖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yes.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그냥 제가 눈치로 알아들었어요. DC 옆에 두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뭐라고 하면 손가락질 하면은 DC를 하라는 거구나 이러고 가고,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은 하는데, 뭐 I will show you 이것만 알아듣고, 뭐 캐럿, 컷, like that 뭐 이러면은 캐럿 이렇게 자르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알아듣고, 뭐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그래서 애들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은 뭐 그냥 딱 그 몇 개 단어만 캐치해서 뭐 그걸 따라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일을. 제가 처음에 12월 달에 중순에 도착해서 여기서 일은 12월 말에 딱 하루만 일을 했었거든요. 이틀 일했거든요. 12월 24일이랑 12월 31일 날 바쁜 날에 그래도 처음 온 애가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일을 쳐내는 거 보고는 그럼 계속 같이 일을 해보자 이래서
이론을 많이 배웠죠. 요리보다는 아무래도 이론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 쪽에 제가 아무래도 그 워커로서의 경험은 많은데 이제 매니저를 한다라는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리 그 자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진짜 요리를 얼마 해본 지 안 된 애들도 함께 썼어가지고 아무래도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제가 웨스턴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음식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었고 그 이외에는 이제 굉장히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제 버젯을 이제 짠다든가 스케줄을 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선입선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호주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매니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요리에 이제 아예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데 이제 바로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리 스킬에 대해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이게 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경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아 이런 거 배웠지, 아 이런 게 이거에 적용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들어요. 공부할 당시에는 그냥 빨리 과제하고 제출하고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네 많이 달라요. 그 셰프가 오더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달라요.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죠 확실히.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몰라서 찾아보는 것도 있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했다가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비자 연장용이라는 그런 인식도 많잖아요. 그냥 나는 쿠커리를 하지만 이제 그냥 학교는 비자 때문에 다닌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약간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마음가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기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우는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배우는 게 있고 제가 제 사업체를 운영해 보고 싶었어요. 요식업 쪽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약간 좀 더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좀 더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제 보스가 되게 좀 좋으신 분이라 적은 시급에 좀 너무 일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일 좀 잘하는 애가 있으면은 얘를 키워준다기보다는 야 얘 어떻게든 일을 좀 살살살살 해서 일을 좀 더 시키자. 또 오지잡에서는 또 다른 벽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영어를 못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정 이상은 좀 잘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워홀이고 여기에서 약간 템퍼러리다 보니까 또 영어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일 잘해 뭐 그래서 일 환경도 한국보다 힘들진 않은데 그냥 딱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여기에서 설거지하고 그냥 돈만 벌고 그냥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발전을 할 수 있겠다?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나 커리어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저희 보스가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호주에 있기로. 이 레스토랑의 수세부로서 단기적인 목표는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게 어디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요즘 들어서 저희 레스토랑에 사람이 코로나 전보다도 어떨 때는 많이 와요. 다행히도. 아무래도 이제 학교도 어렵지만 이제 일도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도 이제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변명을 할 수 없는 거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곳에도 변명을 할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다 끌고 가려니까 이제 그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이제 쉬는 날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됐었죠 그 당시에는. 스페셜한 주문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짜낼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그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호주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알러지나 이런 것들 종류가 한국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뭐 케어할 수도 없는 것도 있고 혹시나 이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알러지가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아예 이 우더가 안 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바꿔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식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그 부분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요리 철학이요? 요리로서 만들고 싶은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커다란 레스토랑보다는 손님과 이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에 약간 되게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가지고 싶은 게 솔직히 꿈이죠. 체력이 있을 때 한다. 안 하진 않아요. 집에 있으면서 가끔 맛있는 게 먹고 싶고 이럴 때는. 아니 근데 가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약간 제니랑 저랑 입맛이 달라서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 워낙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요리사라는 게 접근성은 되게 간단해도 이게 요리사로서 뭔가 자신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지려면은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알바로서 하는 요리라고 하면은 그냥 경험 삼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하는 요리는 진짜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편이죠. 왜냐면 해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제 주위에 요리를 한다고 했다가 좀 더 편한 데로 이제 넘어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리를 자기는 하고 싶다. 현장도 현장인데 요즘에는 책을 보고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확실히 달라요. 유명한 책이지만 더 푸드랩 추천해요. 네, 코비드 때는 제가 쿡을 하면서 이제 서브도 했어요. 손님이 워낙 적으니까 한 10명 이하니까 쿡을 하면서 이것도 했는데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이제 막 300명 구우면 고기를 구우면서 셰프가 서브를 하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300명 쳐냈을 때요. 진짜 그날 서비스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서비스를 진짜 무리 없이 쳐냈을 때 왜냐면 진짜 그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을 해서 딱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다가 막 뭐 스트레스 받아서 일어나는 적도 있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돼서 진짜 악몽 꾸면서 일어나는 적도 몇 번 돼요. 맞아요.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